이전에 없던 증상이 새로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 중반 이상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아닐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엔 없던 숨참, 어지러움, 실신 같은 증상. 이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특히 몸을 움직일 때 심해진다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온몸에 깨끗한 혈액을 보내주는 기관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지럽더니 병원에서 뇌혈관 막힘 초기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혈액이 잘 안 돌면 뇌에도 문제, 심장도 위험, 다리까지 절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눈 중풍입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혈관 질환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몸속 염증입니다. 치주염 같은 잇몸 염증, 피부질환, 관절염, 심지어 암 환자분들도 염증 때문에 혈전이 잘 생깁니다. 혈전, 쉽게 말해 피떡이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근경색, 다리 절단, 눈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엔 60대, 70대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30대, 40대도 많이 걸립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담배 피고 혈압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은데 약 안 먹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밤마다 치킨에 야식 즐겼거든요. 이렇게 평소에 방치하다가 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특히 앉아서 오래 일하는 분들, 소위 말하는 의자병에 더 취약합니다. 의자병은 오래 앉아만 있어도 혈관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현대 질병입니다. TV 오래 보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30분마다 한 번씩 꼭 일어나서 다리 스트레칭 해요. 만약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중간중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는 앉은 채로라도 배에 힘을 주거나 항문, 조이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움직임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 습관만 잘 바꿔도 혈관병 위험을 8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기, 술야식 줄이고 싱겁게 먹기, 걷기 운동 매일 실천,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앉아있는 시간 줄이기, 틈틈이 스트레칭. 특히 시니어분들은 뇌졸중, 심근경색, 눈 중풍 같은 병이 한번 오면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 숨이 찬가요? 어지러운가요? 걷다가 힘들어지나요? 그렇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히 검진을 받아보세요. 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우나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정말 심장한테 고문입니다. 예전엔 사우나 다니다가 숨이 답답하고 어지러질해서 그 뒤로 안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냉탕 온탕 반복은 심장이 혈관을 확 줄였다가 확 늘렸다가 하면서 부담을 주는데 이런 게 반복되면 혈관병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사실 혈관 질환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얼마 전 경기도 평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15살 남학생이 밤새 게임을 했는데 새벽 5시쯤 갑자기 숨이 차서 쓰러진 겁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폐색전증, 즉 혈전이 폐를 막아버린 겁니다. 결국 119에 실려가서 에크모까지 달고 겨우겨우 3개월 만에 퇴원했답니다. 이런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피가 천천히 흐르고 그만큼 혈전이 잘 생깁니다. 우리 몸은 평소에도 아주 작은 혈전이 생겼다가 저절로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전이 커지고 굳으면 결국 큰 혈관을 막아서 뇌졸 중심 근경색 폐색전증 같은 위험한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위험합니다. 하루 대부분 앉아서 지내는 분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높은데 약을 잘 안 챙기는 분들, 흡연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운동 거의 안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혈전이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혈관 상태를 알고 싶다면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 검진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목 쪽 경동맥이나 다리 쪽 대퇴동맥을 초음파로 보면 혈관 속에 쌓인 기름때나 혈관벽 두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했는데 병원 가보니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집에서 간단히 확인하기.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걸어보세요.
지하철 계단 오르기, 버스 정류장까지 빠르게 걷기, 마트에서 장 보며 걷기 등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 손이나 발이 잘 안 움직인다. 평소 걷던 길이 힘겹고 숨이 가쁘다. 몇 날 며칠 반복적으로 어지럽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은 단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사우나 등 극단적인 환경을 조심해야 합니다. 80대 이상에서 냉탕 온탕 반복하다가 실신하거나 쓰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혈관병은 평소 생활 습관으로 80%까지 예방 가능합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걷기 운동 매일 20분 이상, 금연금주 실천, 식습관 개선 싱겁고 담백하게, 스트레스 줄이기 충분한 수면. 심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물론 땀을 빼고 스트레스 푼다고 좋아하시는 분 많죠. 땀 빼고 나면 개운해서 매일 다닌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냉탕 온탕 반복하는 건 심장에 큰 부담입니다. 사우나에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러워서 실려오셨거든요. 우리나라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답답하면 피 따는 문화도 많이 쓰십니다. 예전에 속이 답답하다고 손끝 따서 까만 피 나오면 이제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어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혈관 문제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면 뇌, 심장, 발끝까지 혈액 공급이 차단돼서 손상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작은 손상이 순식간에 커져서 나중엔 손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볼 방법, 바로 움직여 보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불편할 때 일어나서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음식물 체하거나 속 더부룩한 거면 움직이면 오히려 편해지고 트림이 나거나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심장 문제면 움직이려 해도 못 움직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더 답답해지고 숨이 차니까요. 그럴 땐 바로 119 부르셔야 합니다. 아직도 흔히 잘못 알고 계신 게 심장이나 혈관 나쁘면 운동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식사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바로 운동이고 심장혈관 질환자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힘드시면 걸레질, 계단 오르기,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만약 매일 시간이 안 되면 주말 몰아서 운동, 이른바 주말 전사 방식도 효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1시간, 2시간 동호회 활동, 가벼운 등산, 공원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도 바쁘다? 그럼 운동 스낵이라 해서 5분씩 자주 움직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자리에서 발끝 들어 올리기, 배에 힘주기, 항문, 조이기 등 간단한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분들은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종일 TV보다 다리가 저려서 병원 갔더니 혈전이 있었다 하셨거든요. 혈전이 커지면 뇌졸 중심 근경색 폐색 전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가슴 답답할 땐 먼저 살짝 움직여보기. 못 움직일 정도면 즉시 병원. 매일 30분 이상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주말에 몰아서라도 운동하기. 평소 앉은 자세 오래 유지 금지, 30분마다 일어나기. 사우나, 냉온탕 과도한 반복 자제.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심장혈관 건강을 지킬 확률이 80% 이상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심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잠만 잘 자도 숨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깨어있을 때 심장이 엄청나게 바쁘게 일합니다. 혈압도 뛰고 맥박도 빨라지면서 심장은 매 순간 고생을 합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분일수록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은 유난히 시끄럽습니다. 반면 폐질환 환자들이 있는 병동은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약한 사람일수록 급하고 성격이 예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도 떨어지고 맥박도 느려지며 심장이 가장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결론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이 최고의 심장 보호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흡연은 심장과 혈관의 공공의 적입니다. 평생 담배 피우시다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셨는데요.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혈전을 잘 생기게 합니다. 간접 흡연도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담배를 피우면 심혈관병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전자담배 역시 심혈관 건강에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면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혈압관리법 꼭 아셔야 합니다. 혈압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은 120에 80입니다. 위 숫자 수축기에서 아래 숫자 이완기를 뺐을 때 40 정도 차이가 나면 정상입니다. 만약 120에 60, 110에 50처럼 차이가 너무 크면 혈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혈압 잴 때 위아래 수치만 보지 말고 그 차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입니다. 건강검진하면 어제 검사했는데 오늘 심근경색 왔어요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혈전과 심혈관병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정기검진은 내 몸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혈전 수치, 혈관 초음파, 관상동맥 석회화 검사. 이런 항목을 체크하면 내 혈관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혈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충분하고 규칙적인 숙면, 흡연 전자담배 간접 흡연 즉시 중단, 혈압 측정 시 위아래 수치와 차이 함께 확인, 정기적인 혈관 초음파 석회화 검사, 혈전 심혈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습관 실천. 이렇게만 해도 심장질환과 혈관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아픈 것도 없고 약 먹으라는 소리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벌써 혈관이 많이 좁아졌더라고요. 혈관 건강은 증상이 생겼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혈전에 의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유명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사례가 많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의료진과 최고급 약을 두고도 혈관이 막히는 문제 앞에선 모두 똑같이 무력했던 겁니다. 결국 내 몸의 이상 신호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살펴야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철저히 관리, 혈관 초음파 석회화 검사로 내 혈관 상태 확인. 이런 실천이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언제든지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에도 더 실속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부터 내 심장과 혈관을 꼭 챙기세요.